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오늘은 국립목포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갖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는 목포에 없는 대학이죠.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 목포가 굉장히 구도심이 확장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바로 목포 옆에 있는 무안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목포대학이긴 하지만 주소지는 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포대학이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앞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인구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목포대학교는 글로컬 대학으로 당당하게 선정이 돼서 정말 많은 그런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이나 학부모 여러분들은 돈이 있는 곳에, 즉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자체가 예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우리 다니는 학생들,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포대학교는 글로컬 대학에 선정해서 정부에서도 한 1,000억 이상, 또 지자체에서도 1,000억 이상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는 그런 이제 제안서를 제출을 할 때 목포대학교는 그린 해양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이제 테마를 잡은 거죠. 그린 해양 산업이라고 하면 그린이면 약간 환경, 뭐 무탄소 선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 산업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통과돼서 지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조선해양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국립목포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는데 우리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다? 일단 다른 과보다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목포대학교 안에는 공대 안에 기계조선해양공학부가 있습니다. 학부로 기계조선해양공학부. 이 기계조선해양공학부에는 기계공학과가 있고요. 친환경에너지과가 있고 오늘 다루는 조선해양공학 전공과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 과가 나눠서 하고 있지만 선발할 때는 요즘 유행인 이렇게 학부 단위로 선발을 해서 아마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과가 나누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해양공학과는 이제 자부심이 있는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1등인 산업 분야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해양 쪽 조선업 이런 쪽은 세계 1위를 우리가 계속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선해양공학과 역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회 진출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1위의 조선해양 산업의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조선해양공학과는 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보면 전공이 예전에는 나눠져 있더라고요. 선박 쪽과 제조 쪽이죠, 생산, 그리고 설계 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신 대로 조선공학은 해양 관련 산업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선박, 해양 구조물, 해상 풍력, 잠수정, 해양 자원 탐사, 채굴용 장비, 해저 로봇 등의 설계 건조 관련 제반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응용 공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해양 산업에서는 선박 이 건조하는 게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거 하는 것도 있지만 자잘하게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설계 제조 쪽에도 조선해양공학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 가능성과 또 이미 1등인 분야이기 때문에 보장된 미래가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1학년 때는 교양을 공부를 하는데 그때 대학 물리와 수학, 그다음에 정력학 이런 것들을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우리 기계공학과에서 많이 하는 역학들 있지 않습니까? 연력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공학수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컴퓨터 쪽도 좀 설계가 있으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역시 선박에 관한 것 쭉 한 축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설계에 관한 축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게 4학년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갖고 있어서 딱 봐도 수학과 과학 특히 그중에서도 역학이 많기 때문에 물리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걱정이 좀 되지 않습니까? 목포대학을 진학을 할 때는 사실 냉정하게 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만큼 공부를 잘하는 그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갔더니 이런 진짜 어렵다고 얘기하는 4대 역학이나 수학들을 공부해야 되니 학생의 입장에서는 공부가 좀 약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 과를 가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지 재밌게도 이 목포대 조선해양공학과에는 학과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과학이 약했다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서 실력을 쌓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도 좀 용기 있게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6학년도 선발 계획을 보게 되면요. 물론 이건 계획입니다. 하도 요즘 입시가 많이 바뀌어서 이게 확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은 선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목포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는 선발할 때는 공대 안에 기계조선해양공학부로 학부 단위로 선발합니다. 학부 단위로 통으로 선발을 하고 나중에 전공을 조선해양공학과로 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26학년도 기제출한 선발 계획을 보게 되면 입학 정원이 63명인데 수시로 62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명을 어떻게 뽑느냐?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38명,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인데 지역인재 전형 9명 이렇게 돼 있고요. 기회균등 전형 3명 이렇게 돼 있고 학생부 종합이 1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를 다 학생부 교과로 뽑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교과는 수능 최저 때문에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목포대학은 메디컬 계열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적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신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시 가군의 한 명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대체 한 명을 왜 뽑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픈 요즘 지방대학의 현실이 좀 숨어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지방대학의 현실이 있느냐? 대부분의 과들이 다 한 명 뽑는 거죠. 그럼 진짜 한 명밖에 안 뽑느냐? 아닙니다. 요즘 인구 감소와 서울 쏠림 현상 때문에 이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해서 수시에서 미처 인원을 다 못 채우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시에 못 채웠으니까 그 수시에 못 채운 인원을 정시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정시에 많은 학생들이 있으면 또 이월된 것까지 합치면 정시에서도 다 못 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대학들은 수시에서 많이 뽑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다 못 채우니까 정시로 이월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월된 인원까지 합쳐서 정시에 추가로 뽑겠다. 이런 이제 모습이 여기에 숨어 있게 되는 겁니다. 목포대학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지방대학들의 고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2024년 입시 결과 아직 2025년 거는 안 나왔더라고요. 2024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최고점이 합격자의 최고점이 기계조선해양공학부입니다. 4.04 등급, 이게 최고점이었고요. 1등이 4.04였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한 아이들 60몇 명의 평균이 6.5 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하위가 아니라 70% 컷이 7.16 등급입니다. 와, 그럼 이거 생각보다 되게 낮은 거죠. 국립대학이 70% 컷이 7.16이면 알 수는 없지만 뭐 8등급도 잘하면 붙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지원만 하면 거의 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경쟁률이 6대1이 안 되고요. 우리 지방대들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애들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능 최저도 없고 그다음에 경쟁률도 낮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하면 거의 합격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한 최고점이 6.39 등급,
평균이 합격자의 평균이 7.13등급, 또 등록자의 70% 컷이 7.07등급. 여기도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지원하면 거의 합격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실제로 한 3대 1 정도 되면 아이들이 합격했다가 또 다른 대학으로 또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합격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은 원서 낸 사람들은 거의 합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또 이탈을 해서 못 채우게 되면 못 채운 인원만큼 이제 정시로 넘어가서 이제 정시 합격자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 명이면 이런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2월 돼서 여러 명이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는 가군인데 합격자의 최고점이 4.33 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목포대학은 전 과목을 다 보지 않아요. 이과니까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두 과목, 세 과목 뭐 요 정도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찾아보시면 됩니다. 모든 과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목포대학에서 보는 몇 과목만 봤을 때 최고점이 4.33 등급이었고 평균점이 5.36 등급, 수능 등급입니다. 이거는 내신이 아니라. 그리고 70% 것이 5.67 등급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들어가기는 수시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저렇게 낮은 등급으로도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정시는 이제 수시에 비해서는 조금 등급이 높은 수능 등급이긴 하지만 높은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막 이탈자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목포대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요즘 지방 대학들이 다 처한 이 인구 감소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애들이 웬만하면 이제 원서 내면 다 합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 되게 되는데, 이 대학원하고 취업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립목포대학의 대학원 진학률이 4.4, 3.8, 4.3인데 우리 조선해양공학과는 8.7, 17.1, 12.2, 서울에 있는 꽤 높은 대학의 대학원 진학률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공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고등학교 때는 저렇게 낮은 등급으로 합격을 한 친구들이 대학원을 저렇게 간다고? 그러면 뭔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리드하면서 키우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존재하지 않는가, 이걸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깜짝 놀랄 만한 자료 보여드릴게요. 취업률 한번 보세요. 국립목포대학의 전체 취업률이 57.9, 63.8, 65.8, 그리고 서울 지역의 대학 평균이 67.9인데 우리 목포대학의 조선해양공학과 취업률은 82.8, 75, 90.5. 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와, 이거 입학할 때 성적하고 많이 다른데, 입학할 때 성적에서 연상되는 그런 대학의 모습이 아니라 대학원도 많이 가고 취업도 많이 가고 하고 되게 잘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넘버원 산업 분야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들어갈 때 그걸 바라고 들어간 친구는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선택을 했고 되게 잘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회 진출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들을 얻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대 조선해양공학과에서 밝힌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한번 보게 되면요. 2023년 1월까지 우리 이 학과에서 조사한 701명, 졸업생 701명의 분포도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많은 곳에 취직한 학생들이 공공기관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조금 제 기본적인 생각과는 달랐는데 28% 701명 중에 202명이 공공기관에 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 있느냐? 공무원인 경우가 있고요. 배에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 그다음에 선주감독관, 그다음에 대학의 연구소, 그다음에 그냥 직원으로 취직하는 거,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 28%,
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제 중소기업 쪽에 많이 갔다는 거죠. 베트남 기업에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배와 관련된 해양에 관련된 작은 중소기업에 25% 취직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약간 기계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이 한국 항공우주죠. 사천에 있죠. LG화학, SK쉴더스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 조선에 관련된 그런 작은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그 중공업들 요런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갔다. 그래서 17%가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해양공학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 조선소도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조선소는 따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조선소가 그 다음으로 많이 갔는데 대형 조선소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급여가 센 그런 회사들이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이런 데 많이 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형조선소 저 정도 크기는 아니지만 그보다 살짝 작은 중형조선소, 대한조선, 한진중공업 이런 데 가 있고 이게 10% 정도 됩니다. 전체 진로의 10%가 중형조선소에 가고 있고 또 그런 대형 조선소에는 여러 개의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회사에 7% 정도 가 있다. 우리 목포대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은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보는 기준이 뭐죠? 항상 공공기관과 대형 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공공기관 28%, 대기업 및 중견기업 17%, 대형 조선소 13% 이런 것들을 다 합쳐 보면 거의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취업의 질도 나쁘지 않다.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적 얘기할 때는 좀 이게 원서 내는 대로 다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약간 실망하신 분도 있지만 결과는 졸업 후 진로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과들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숨겨진 그런 좋은 학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학과의 기준은 뭘까요?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졸업할 때의 상황이 훨씬 나아지는 것을 좋은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목포대학교의 조선해양공학과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 목포대 조선해양공학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한조선이라고 앞에서 보시면 여기 중형조선소라고 되어 있죠. 전남에 있는 중형조선소인데 여기에는 취업조건부 교육과정이라는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졸업생 대상으로 해서 취업조건부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대한조선에 취업하게 되는 대한조선이 제가 찾아보니까 매출액이 한 1조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회사는 아니죠. 그런 회사에 이제 해마다 4명에서 7명 정도가 안정적으로 또 취업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 목포대 조선해양공학과는 밝히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그런 취업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국립목포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살펴봤는데 진로를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정시 모집 모두 최근 지방소재대학의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어떤 겁니까? 아이들이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수시에서 6대1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지원한 학생들은 거의 합격을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이탈해서 또 못 채워서 정시로 이월하게 되는 근데 정시에서도 다 못 채우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게 요즘 지방대학들의 어려움인데 목포대도 국립대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정시 한 명의 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후 진로는 대단히 좋은 편이다. 취업률과 진학률 모두 목포대 안에서도 평균보다 월등히 뛰어날 뿐 아니라 전국을 비교해 보더라도 저렇게 양질의 취업과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 이걸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몇 분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글로벌 넘버원 분야인 조선업이기에 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글로벌 넘버원 분야인 조선업에 해당하는 조선 관련된 학과는 조선해양 관련된 학과는 대학 개설대학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밌죠? 세계 넘버원인 분야 우리나라 우리 수출입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산업인데
여기에 인재를 공급하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주로 해양을 끼고 있는 대학들이 이런 과를 갖고 있겠죠. 뭐 부산대, 해양대, 군산대, 목포대 뭐 이런 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개설 대학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는 큰데 인풋이 좀 적을 수가 있어서 취업이 위처럼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 글로벌 넘버원이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구군을 거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 많은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학비 부담이 국립대긴 한데 원래도 적잖아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홈페이지를 봤더니 1,000만 원 정도의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0만 원, 1년에 420만 원, 학기당 뭐 21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게 되면 그걸 다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저런 프로젝트 속에 인턴십이나 이런 근로 장학을 하게 되면 월급 형태로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비 부담은 정말 적은 그런 학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드는 돈 적고 취업 잘 되고 그죠?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대학마다 특화된 학과, 취업이 안정적인 학과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거 늘 제가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대학의 특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이가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들이 잔뜩 개설해 있는 그런 과를 똑같이 가게 되면 역시 또 사회 진출할 때 경쟁력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대 조선해양공학과 없지 않습니까? 고대 조선해양공학과 없죠. 그렇죠? 그러나 목포대는 조선해양공학과가 있는 것은 특화되어 있다. 이런 과들을 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요즘 인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의 예산으로 또 국가는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유지를 위해서 이 국공립대학에는 최우선적으로 많은 예산과 지원을 주고 있으니 지방 대학을 갈 때는 무조건 일단 국공립대학을 먼저 진학하는 게 그 지역의 사립대학보다는 우선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여기에서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국립 목포대 조선해양공학과 입학할 때는 뭐 어렵지 않은 그런 학교지만 졸업할 때는 굉장히 결과가 좋은 그런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